천안 도솔 둘레길을 만든 부자명입니다. 이 도솔 둘레길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구간이다. 거기를 오늘 출발하는 거고요. 이 출발점은 용곡중학교 정문에서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약 4시간 코스를 잡고 지금부터 천천히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면서 이 길이 어떤 길인지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하십시다. 홍양호 선생 묘입니다. 사실은 일봉산 개발한다고 하기 전에 나도 여기 몰랐어요.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천안에서 계셨었나. 우리가 흔히 실학하면은 정약용 선생이나 뭐 좀 더 아는 사람이 안정복 선생. 이 안정복 선생은 목천 현감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나도 이 안정복 선생, 천안에 동학에 유명한 분 하면 안정복 선생이나 뭐 이 정도 생각을 했지, 그보다 더 훌륭한 홍양호 선생이 계셨다는 거는 이 일봉산 개발 한다고 했을 때 일봉산에 대한 어떤 뭐 역사 문화 이거를 조사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훌륭한 분이 여기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천안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살았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된 계기가 이 홍양호 선생 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봉산 개발 뭐 환경적으로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걸 뿐만 아니라 천안의 역사 문화가 불모지예요. 사실은 그 어느 지역보다 천안이 역사 문화가 풍부한 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연구한 것이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불무지란 얘기가. 그런 와중에 이렇게 홍양호 선생 묘가 여기 있었다는 것이 너무 반갑고 부끄럽고 했다는 것을 여기 와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던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이게 이제 홍양호 선생님이고 이게 이제 저기 주인하고 같이 여기 양홍 증묘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이제 부인하고 같이 합장한 묘야 이게. 홍대영 선생님과 이분 선생님. 흔히 천안을 상징으로 말할 때 이제 오룡쟁주를 말하죠. 오룡쟁주라고 하는 것은 그 용 5마리가 여의주를 서로 갖기 위해서 싸운다는 뜻인데 천안의 지형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 용 5마리 중에 1마리가 사는 거기가 바로 이 일봉산입니다. 천안은 이 용과 봉황의 동네예요. 바로 요 밑에가 용곡동인데 용이 얼마나 많으면 용인이 계곡이란 말이 생겼겠어요. 그리고 뭐 일봉산 봉따도 봉황을 의미하지, 봉서산, 월봉산. 그래서 이 전국에서 아마 용과 봉황이 가장 많은 그러한 동네가 천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봉산에서는 스카이라인이 제일 좋은
그러한 곳인데 이 아파트가 들어서면서부터 이 스카이라인이 이게 지금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천안에는 사실 큰 점이 없죠. 강원사. 각원사. 저기 뭐 성불사인가? 천안에서 이제 가장 오래된 절 하면 성불사. 네. 보통 이제 불교의 종파가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보통 대표적인 종파하면 18개 정도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한국을 대표한다고 할까 하는 건 조계종이지. 천태종도 그 중에 하나예요. 네. 천태종. 천태종. 이거는 조금 한번 짚고 올라가면 우리나라 불교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제 고구려가 최초죠. 소수림왕 2년 372년에 이제 들게 되고 그 다음에가 이제 그 백제가 침류왕 원년에 마라난타가 지금의 법성 쪽으로 오게 됩니다. 외래 종교가 고구려하고 백제는 그렇게 해서 전파 경로가 뚜렷해. 근데 신라는 없어 이게. 왜냐면 신라는 그 당시만 해도 미개 국가라서 그렇죠. 부족의 형태지 국가의 형태가 아니거든. 그래서 고대 국가의 형태를 제일 먼저 갖춘 건 역시 고구려고. 그다음에 백제, 신라 이렇게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라는 뚜렷한 그 불교 전례가 없으니까 2차 교훈의 2차 돈의 순교후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불교의 꽃을 핀 거는 신라에서 꽃을 폈고 그 대표적인 것이 오교구산이죠. 오교구산이고 그것이 이제 고려에 와가지고 정식으로 불교 국가가 되면서 굉장히 번성을 하기 시작하면서 너무 이게 부패하다 보니까 대각국사 의천 시대에 와가지고 오교 양정으로 바꿔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대각국사 의천이 천태종. 그리고 이제 보주국사 진울의 조계종. 이게 지금까지 한국 불교의 맥이라니까. 그 중에 이제 천안은 천태종을 대표하는 만수사. 조계종을 대표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천안에서 가장 큰 절이 가원사니까 가원사가 그래도 천안의 조계종을 대표한다. 근데 사실은 천안의 조계종을 대표한다고 한다면 가장 오래된 걸로 따지면 현주로 하는 걸로는 광덕사고. 네, 광덕사. 그 다음에 절은 없어졌는데 개천사라고 그 망경사 바로 밑에. 네. 그거는 뭐 광덕사보다 훨씬 위에지니까. 이렇게 해서 이 천안시의 이제 절에 대한 것이 있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기 보게 되면 지금 대웅보전이라고 써 있죠. 네. 저 전각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지. 보통 이제 절에 가면 가장 많이 써 있는 것이 대웅전. 대웅전. 그렇죠. 대웅전이죠, 대웅전. 대웅 말 그대로 풀이면 큰 영웅이란 뜻이야. 그러면 불교에서 큰 영웅은 누구겠어? 고타마 시탈다. 현주라는 인물로 고타마 시탈다. 소위 말하는 깨달은 자 해서 석가 모니. 원래 석가모님이 깨달았다는 뜻이니까. 원래 자연인의 이름은 고타마 시탈다. 시탈다 태자가 있는 건물. 그게 대웅전이고
거기다가 이제 대웅전보다 더 높인 말. 그게 대웅 큰 인물인데 이분이 보물이야. 그래서 대웅보전. 이게 똑같은 의미예요. 대웅전, 대웅보전. 좀 더 높여서. 예, 더 높인 거야. 그냥 예를 들면 그 성수교 하면 되는데 성수대교. 네, 이렇게 갑천교 하면 되는데 갑천대교. 똑같은 의미예요. 대웅전 하면 되는데 대웅보전. 근데 이 천태종절이 저 대웅자를 많이, 보전자를 많이 쓰더라고. 보통 조계종절 가면 어디 가나 그냥 대웅전.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또 많이 보는 절이 관음전이죠. 관세음보살을 주불로 모시는 절. 그 건물이 관음전이에요. 뭐 이렇게 저 글씨를 보면 이 건물 주인이 누구나 하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그 중에 가장 많은 게 대웅전, 관음전, 지장전, 뭐 이런 지장보살.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장보살을 굉장히 많이 모셔요. 효를 강조하기 때문에 이 지장보살은 자기가 부처가 될 수 있는 눈으로 보니까 어머니가 너무 고생하시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가 지옥에서 나올 때까지 자기를 부처가 안 되겠다. 삼분이 지장보살이라고 보니까 지장전이 굉장히 많아. 그 지장전, 명부전 똑같은 의미예요. 방덕사가도 명부전 있잖아. 자, 오디오 들어갔죠? 이쯤에서 또 갈까요? 네. 원래 여기가 이제 물줄기가 두 개가 만나고 있죠. 지금 우리가 건너온 여기는 천안천. 지금 천안이 사실은 물줄기가 없는 도시죠. 만약에 천안이 물줄기가 많으면 이 정도로 안 끝났어요. 근데 물줄기가 없어. 근데 없다 하더라도 계속 대표적인 게 세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 건너온 천안천이, 그 다음에 원성천, 또 하나가 삼형천. 이 천안천은 어디서 발원한 거냐면은, 사도산 청소년 수련원 위에 보면 늪이 있어요. 그 늪에서 나온 물이 수련원 안에 방죽 있지. 그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원사에서 나온 물이 해가지고 그 밑에 또 군봉 있지. 이 방죽, 군봉, 이게 참 굉장히 아름다운 용어인데 이게 다 없어진단 말이야. 이 말인데. 군봉은 좀 작고 방죽은 크죠. 그 다음엔 저수지, 그 다음엔 레이크, 그 다음에 이제 바다로 가는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이 천안천 형성이 돼요. 청구면 태도산 청구면 수련하고 학원사. 그 다음에 저쪽 원성천은 역시 저것도 태조단 청소년 수련원에서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빠진 그 수련원 맨 위에 올라가 보면 뭐가 있느냐면은 암벽 연극장 있어요. 암벽 연극장 위에 야영장 있어요. 야영장 위에 늪이 있었어. 그 늪이 바람비야. 그렇게 해서 쭉 내려가고 천정중학교 앞으로 해가지고 쭉 빠져나온 게 원성천이에요. 그 다음에 삼형천은 아까 얘기했던 그 솔봉, 마점산, 서도 왕건이 말을 맺자 해서 마점산이라고 하는 그것이 변전소 앞으로 해가지고 와가지고 남부 오거리에서 만나죠. 요 세 개가 가장 큰 하천이에요. 그 다음에 작은 하천이 몇 개 있어. 꿀정천 해가지고 조금 옛날에는 거기 산이었잖아. 성정. 별우물이야. 별우물. 얼마나 이름이 있으냐고. 뭐, 배수 몇 개 있긴 있는데, 크게 세 개예요. 그 크게 세 개 중에서 가장 크게 만나는 여기가 바로 우리말로 하면 아우라지. 천안천과 원성천이 만나는 아우라지. 뭐, 아우르다, 합강이란 뜻이에요, 사실은. 아우라지는 전국에 수없이 많아.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정선 아라리를 대표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아우라지 하면 열양과에 있는 정선 열양에 있는 아우라지. 그거는 이제 태백에서 흐르는 물줄기와 저쪽 바랑산 용평에서 흐르는 물줄기가 만나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우라지. 아우라지로는 아마 가장 큰 아우라지 중에 하나예요, 거기가. 근데 거기에 이제 늘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아름다운 건 로맨스야. 로맨스가 빠지면 그 어떤 것도 안 돼. 역시 거기도 로맨스가 돼. 태백 쪽에서 흐르는 물줄기하고 용평 쪽에서 흐르는 물줄기에 두 소녀 총각이 못 만나. 그것 때문에. 이래서 아우라지예요. 사실은 우리 충남에도 가장 큰 아우라지가 부강에 있잖아. 부강. 강이 또 있다는 얘기인데 그 강 하나가 뭐냐면 미호천하고 그 다음에 저쪽 대청댐에서 내려온 물하고 만나는 게 부강이에요. 그렇게 해서 세종시에서 만나서 공주로 빠져가지고 부유로 빠져서 서천으로 빠지는 이거거든. 그게 이제 천안의 대표적인 아우라지가 여기라는 얘기죠. 천안의 물줄기. 그리고 지금 여기를 딱 길을 보시다시피 봄에도 참 아름다운 길이에요. 개나리와 벚꽃과 조금만 가면 두판나무까지 꽃이 피는데 지금은 두판나무 아직 안 폈을 거야 아마 밀려서. 자 그러면 또 가봅시다. 원래 여기가 이 조판나무가 그냥 엄청나게 많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들이대더라고. 예측을.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아이고 왜 그걸 들이대냐 그러니까 시에서 하라고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싹 없앴어. 생각해보세요. 개나리, 벚꽃, 조팝나무가 쫙 폈던 거를 얼마나 아름다워. 상상해보라고. 그걸 다 잘라냈어. 그걸 다 잘라냈어. 그래도 아직 있는 거는 잘라내고 없는 데 가서 꽃 심는다고 조경한다고.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조팝나무를 참 예측에 특별하니까 그래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치지 말라고 그랬더니 우리가 시킨 대로 가지고 뭐 맞지 시킨 대로 하는 거지.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억새예요. 억새는 산에 있죠. 그 다음에 좋아하는 게 갈대예요. 신성리 갈대밭. 요거는 뭐냐? 억새냐 갈대냐? 이건 달뿌리풀이라는 거예요. 얘가 억새나 갈대보다 번식력이 훨씬 왕성해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주로 어디 있느냐? 오염된 데 많아. 억새나 갈대는 오염된 데는 잘 못 살아요. 근데 이 달뿌리풀은 오염이 됐든 뭐든 생명력이 가장 강해. 그래서 얘가 살아 있어야지만이 물이 맑아지고 생명이 생겨나요. 고기도 있고 새도 오고. 그러니까 이게 있다는 거는 그만큼 두 가지죠. 하나는 굉장히 오염이 되었다는 거고, 그러나 희망은 있다. 그게 이거예요. 달뿌리풀. 양면성을 갖고 있는. 네. 그래서 이게 옛날에 이거 없었어요. 여기도 맨 오염돼가지고 냄새만 났지. 근데 지금 달뿌리 이렇게 성장하고 있잖아. 심지어로 오프다네. 옛날에는 없었거든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거나요.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이 사실은 여기가 천안의 핵심이에요. 언제까지 핵심이었냐면 마지막으로 여기를 사용했던 분이 정조대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행궁자리예요. 행궁. 여기가 행궁. 네, 행궁자리. 수원 행궁은 아직도 세상에.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면 정조대왕 여기가 행궁이 들어섰느냐? 왕들이
모욕을 하러 온양을 갑니다. 네. 가다가 마지막 자는 데가 여기예요. 그리고 온양가 하루 가니까. 예. 그 마지막 그 행궁으로 썼던 것이 내 기록으로는 정조대왕이 마지막으로 썼고, 정조대왕 이후에는 이 행궁이 그렇게 크게 쓰여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정조대왕 이후에는 왕들이 안정을 취하지 못해서 뭐 온천 다닐 만한 여력이 없었다는, 역사적으로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수조 때부터는 뭐 다 그렇잖아. 설정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정조대왕이 온양온천을 무지하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양관광 호텔 앞에 보면 정조대왕 글씨가 있어요. 영이라고 해가지고 정조대왕이 쓴 거예요. 그리고 정조대왕이 나무를 심었어. 그 느티나무. 보통 이 사당이나 향교나 이런 데는 팽나무를 많이 심죠. 팽나무. 그리고 느티나무. 이런 걸 많이 심는데, 그거는 그 지지와 절개를 나타내요. 여기 맹시행단, 네. 거기도 지금 큰 느티나무 3개 있잖아요. 그 삼정승, 그 당시에 황이 뭐 해가지고 만나서 매일 차도 마시고 그랬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징적인 나무죠, 거기도. 그리고 특히 향교에는 뭘 많이 심느냐면, 여기 천안 향교도 가보면 뭐가 있느냐면 배롱나무. 쉽게 말하면 백일홍이죠. 네. 백일홍을 많이 심어요. 그건 언제부터 그랬냐면 조선시대에 들어서부터, 특히 중종 이후에 많이 그렇게 심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향교는 아시다시피 고려시대부터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조선시대 와가지고 이게 향교가 빛을 발하는데, 중종 반정 이후에 특히 많이 심어요. 왜 그러냐면 배롱나무는 껍질을 벗기잖아, 자기가.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왕권과 신권의 싸움이죠. 왕권이 강할 때가 있고 신권이 강할 때가 있죠. 근데 이제 그 신권이 질 때, 그때는 죽음을 무릅써야 되니까, 그 다음에 서원 향교가 신권의 아주 그 근거지지. 그래서 그걸 심어가지고 배롱나무처럼 속을 다 보인다, 우리는 절대 왕권에 도전하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해서 서원이나 향교에 배롱나무를 많이 심고, 도산서원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큰 배롱나무가 있죠. 예. 여기가 바로 이제 천안에서는 제일 유명한 자리였습니다. 그 행궁자리. 근데 왜 다 없어졌어요? 자,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지금 내가. 근데 그렇게 있다가 일본 놈들이 이제, 이 천안은 원래 여기가 중심이 아니에요. 천안의 중심은 목천, 병천, 직산, 네. 성안 해가지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여기는 나는 개인적으로 천안 삼거리로 상징하는 선비 박현수와 능소의 네. 이게 천안이라는 건 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천안은 휴전선 이남에 가장 왕건의 기록이 많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나는 천안을 바꿔야 된다, 왕건의 도시로. 천안 삼거리 이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박현수와 능소가 아니다. 자, 원래는 저쪽이었습니다. 근데 일제시대 때 경부선이 생기면서 새로 생긴 신도시예요. 이쪽은 원래 천안이 옛날에는 그렇게 의미 있는 쪽이 아니었었는데, 천안을 최초로 신도시 개념으로 세운 게 왕건이에요. 왕건이 견훤과의 싸움을 통해서 이기면서 결국은 삼국을 통일하게 되는 패권을 잡거든요. 그래서 삼국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해서 이가 천안인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은 하늘 아래 편안한 땅이 된 거죠. 그 당시엔 그런 뜻이에요. 천하를 통일할 수 있는 땅. 그래서 천안인 거예요. 네. 그러는데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 저 다 목천병천 쪽이 일제시대까지도 천안의 중심이었어요. 근데 일본 놈들이 경부선을 놓으면서 이제 여기가 크기 시작한 거죠. 또 하나 대표적인 도시가 대전이죠. 대전도 원래는 지금의 대전이 원래 중심지가 아니라 해덕이 중심지예요. 예. 그런데 경부선이 생기면서 역시 그렇게 됐고, 그러면서 일본 놈들이 이 자리에다가 이제 뭘 만들어? 그 일본 놈들의 모든
그 행궁이 있던 자리니까 행정 중심의 건물을 여기다 짓고, 부끄럽지만 우리가 가야 할 남산은 신사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여기 천안을 갖다가 맥을 끊기 시작한 그러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그래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지금 저기 그 삼거리에 있는 영남정 정자가 여기 있었어요. 그거를 옮긴 거예요. 뭐 일설에 의하면 그거 옮겨놓고는 여기 땅을 가졌다, 이런 누가 뭐 얘기하면 다 알기 때문에 누가라고만 말하지만 그런 식이고, 여기도 둔벙이 있었어요. 정자가 있다는 얘기는 둔벙이 있죠. 그리고 관공서가 있다는 얘기는 반드시 옛날에는 다 정자를 두고 다리를 건너게 하죠. 다리를 건넌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 세계에서 이 세계로 온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새로운 세계에 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절에 가도 그렇고 향교에 가도 그렇고 다 다리를 잇는 거. 다리의 개념이 그런 거예요. 안 만들어 드릴 걸 일부러 만들어 가지고 경계를 의미하고, 여기 들을 때는 새로운 생각을 해라. 그래서 여기다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행궁자리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자리. 학교는 언제, 그러면 행궁은 언제 없어진 거예요? 일본 놈들이 이제 그 여기다가 이제 일본 애들이 건물을 짓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일본 애들이 가면서부터 이제 여기다가 학교가 된 거죠. 근데 이 중앙초등학교도 지금 여기도 지금 폐교 위기예요. 애들이 없어. 아시다시피 이 지역이 다 연세대신 분들 사니까 이 거대한 자리가.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천안은 그게 없어요. 교동이라는 게. 우리가 교동만이 뭐 이렇게 상징하듯이, 교동은 왜 교동이냐? 향교가 있던 동네야. 어디 가나 다 있어요, 교동은. 교동이 없으면 교촌이라는 그런 것이 있어. 그럼 천안은 향교가 왜 없어요? 있잖아요, 여기저기에. 유량동에. 네. 저 유량동의 향교는 늦게 생긴 거예요. 원래 천안의 향교는 목천 향교가. 그러다 보니까 목천 향교 주변 동네 이름이 교촌이야. 그 향교가 있는 동네는 전부 다 교자가 다 들어갑니다. 근데 천안은 이게 정통 향교가 이 유량동 향교가 아니고 목천에 있는 향교이다 보니까 우리 천안은 교동, 뭐 교와 관련된 마을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천안의 중심은 이쪽이 아니라 저쪽이구나. 아마 일제시대 때 이제 생기면서 여기가 중심이 되고 교통의 중심이 될 뿐이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모이는 도시가 아니라 흩어진 도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고 싶은 도시보다는 지나가는 도시. 이거를 바꾸지 않으면 참 어렵죠. 제 얘기는 정주의 개념이 여기는. 그렇지. 그죠? 없는 거지. 몸으로 사는 도시가 아니라 말씀하신 그냥 흘러가는 도시. 그러다 보니까 인구 60만 이상 도시에 호텔이 없는 유일한 도시라니까, 또 관광 호텔이. 지금 뭐 호텔을 표방하는 애들은 몇 개 생겼잖아요. 조식이 나와요, 호텔이죠. 그러니까 정식 온양관광 호텔이 무궁화 그게 4개짜리인가요? 4개인가 그럴걸? 천안은 3개짜리 없잖아. 왜냐면 머무르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전국체전 할 때도 저기 평택한 때 사람들 뺏겨가지고 거기서 자고 와서 시업하고 그랬잖아. 뭐 그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어쨌든 이게 천안의 한 부분이라는 거지.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길들은 우리 시민들 스스로 찾지 않으면 이 천안시 공무원들한테는 난 어렵지 않나. 지금 뭐 새로 시장 2명 후보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토건만 관심이 있고 문화, 예술 이런 쪽에는 거의 무관한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서 아쉽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내려가면서 맛집 몇 개 소개하겠습니다. 네. 가는 날이 장날이구나. 과자 빼면서 올라오니까 기분이 어때요? 너무 좋습니다. 아, 날씨도 너무 좋고. 벚꽃이 절정이야. 자, 보시다시피 용주정이에요. 그러니까 용의 용이 여의주 자리란 얘기죠.
용 5마리를 말하는데 사람에 따라 좀 다르긴 해. 근데 내가 볼 때는 내가 말하는 것이라고 해서 정설은 아닌 것 같고 대부분이 내가 말하는 것을 정설로 보더라고. 용 5마리가 일단 아까 우리 일봉산, 네. 그 다음에 월봉산, 그 다음에 그 단대 뒤에 국사봉이 있습니다. 국사봉. 거기를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은 큰 매산이라고 그래. 이쪽에 두정동 그 두정역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쪽에 저기 그 망행 휴게소까지 그 산줄기가 좀 크게 보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큰 매산. 그 큰 매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가 국사봉이에요. 거기에 이제 용이 산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천안의 상징 태두산에 한 마리 살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부성산, 장태산, 솔봉, 마점산, 요게 5마리가 용이 살아가지고 그 용 5마리가 얘를 갖기 위해서 싸운다. 이게 오룡쟁주예요. 난 처음에 오룡쟁주 얘기 들었을 때 무슨 무협지에 나오는 그런 줄 알았다니까. 그럼 여기 여의주를 형성할 만한 뭐 이런 게 그러니까 요 봉우리 자체가 이게 여의주가 되는 거죠. 여기가. 거기 내가 아까 봤던 그 옛날 지도 있잖아요. 그쵸, 네. 그 산줄기가 다 이리 향해 있어 사실은. 그러니까 일봉산만 하더라도 다 여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일봉산만 하더라도 경부선이 뚫리면서 여기 산줄기가 끊긴 거예요. 이 철도가 놓으면서 철도가 지나가잖아. 그러니까 끊긴 거라고. 원래 일봉산도 이 산줄기하고 연결이 돼. 그 다음에 월봉산도 저 월봉산 줄기가 이 천구 앞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어옵니다. 네. 여기를 바라보고 그게 있다는 거죠? 쌍용공원 다섯 마리 쪽으로, 그렇지, 용들이. 쌍용공원 쪽으로 해가지고 천구 앞으로 해서 산줄기가 이렇게 빠진다니까. 내가 어렸을 때 저쪽에 그 공단이 생기기 전이죠. 그러니까 부정공단이 그때도 그쪽에 산줄기가 이렇게 쭉 빠져나왔거든. 그래서 지금의 터미널 광주기쯤 그렇게 빠지는 이쪽도 당연히 지금 산줄기가 다 이렇게 연결이 돼. 그래서 이제 용 5마리가 이 남서를 향해서 온다. 이게 이제 오룡쟁주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태조 왕건의 출사인 예방이 했던 얘기예요. 그래서 천안을 가진 자가 삼안을 유통한다. 그래서 천안을 꼭 가져야 된다. 그리고 그 천안 싸움에서 이긴 거죠, 왕건이. 후백제하고 싸우는데 사실은 그건 내 생각인데 그 당시에 왕건 부대의 선봉장이 누구냐면 견훤이에요. 후백제 세운 견훤이 선봉장이야. 그리고 후백제의 선봉장은 견훤의 아들 신건이야. 신건이. 그 아시다시피 이제 견훤이 자기 후계자를 놓고 고민을 하죠. 누구한테 후계자를 줄 것인가. 사실 그쯤에도 꼭 장자만 줘야 한다는 건 아니었거든요. 장자 문화가 생긴 게 유교문화 이후에 그렇지. 고려시대까지는 우리나라는 뭐 거의 오히려 여성이 더 좋겠으니까 조선시대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런 유교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장자 문화가 생긴 거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견훤은 아들 중에서 가장 똘똘한 게 누군가 생각해보니까 셋째 아들. 셋째 아들이거든. 근데 셋째 아들은 그 신검이 장자고 다른 부인이 아들이야. 그러니까 신검이 그걸 알고 이제 늘 불만이야. 그래서 견훤을 갖다가 지금의 김제 금산사에 유폐시키지 않습니까? 가둬버려. 김제에다 금산사에. 그 견훤이 이게 화가 나는 거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래서 그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문직이지. 견훤을 지키는 문직을 살짝 꼬득해서 이제 폐물도 있고 하니까 와라 해가지고 중서는 탈출을 해가지고 누구한테 가느냐? 왕건한테 가요. 걔 왕건은 얼마나 반가워. 이건 뭐 진짜 대단한 거지.
그러니까 왕건이 대사부로 모시잖아. 그리고 얼마 후에 협약제를 치러 갑시다. 내가 선봉에 쓰겠어. 사실은 왕건이 여러 번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그게 다 누구한테 죽을 뻔했냐면은 견훤한테 죽을 뻔한 거야. 사실은 그 당시에 후백제 중에서 최강 부대가 견훤 부대예요. 견훤 부대는 뭐가 있었느냐? 기마 부대가 있었어. 사실 뭐 그 당시에 신라는 뭐 기울어져 가니까 뭐 이 부대보다는 호족들이 부대지 왕의 부대는 별로 없었거든. 왕건도 뭐 실용 세력이긴 하지만 원래 왕건의 밑바탕은 궁예니까 궁예 밑에서 컸었기 때문에 그래서 군사를 제대로 갖출 수는 없었지만 견훤은 아니었어요. 당시에 기마 부대가 있었단 말이야. 그 기마 부대가 결국은 그 포석정을 뭐 난입했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난입했다고. 사실은 만약에 신라가 상국통일을 하셨다면 난입했다고 표현 안 했겠지. 그게 역사니까. 그 기마 부대가 있는 부대이기 때문에 감히 왕건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고. 그 대표적인 전투가 팔공산 전투잖아요. 팔공산 전투에서 결국은 그 왕건이 잡혀 죽을 거를 그 부하 옷을 받고 있고 그 살려주고 탈출해가지고 결국은 살아난단 말이야. 이 정도로 왕건은 그 궁예한테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자기가 선봉에 쓰겠다고 하니 얼마나 반가워. 이 태조산 이 천안전투에서 선봉에 쓴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왕으로 모신 분이야. 그분이 맨 앞에 서가지고 이놈들 하고 저기 견훤군 군사들한테 오는데 군사들이 싸우겠어? 지금으로 말하면 뭐라고 하죠? 이 트라우마? 뭐 비슷한 그 왕인데 사실 신건부대가 제대로 싸움도 못하고 그냥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싸움도 안 하고 신건이 그래서 진 거야. 결국은 그것이 이제 천안의 싸움의 대승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여기 그 박물관에서 조금 더 가면 변전도 지나면 구룰마을이라고 그 골짜기에 울타리를 쳤다. 그거거든. 거기가 첫 전투의 배경이고 그 바로 삼거리 저쪽으로 보면 둔지동이라고 있는데 그 둔지동은 군사를 주둔시켰다. 이 천안의 지명은 수십 개가 그 당시 그 고려 왕건과 관련된 기록이에요. 여기 낭관리도 바로 그거거든. 남쪽에 관공서를 뒀다. 그 관공서가 누구냐? 군대를 주둔시키게 한 거야. 부대동도 마찬가지예요. 유량동 아시다시피 하리량자 곡식을 쌓아놓은데, 안서동 군사를 시켜한대. 유황굴 왕이 머물렀던데. 이게 전부 다 이게 그 왕건과 관련된 기록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천안이야말로 왕건이 세운 신도시. 지금 뭐 세종 신도시처럼 혁신도시처럼 난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그 왕건이 왕이 되고 나서 최초로 세운 신도시가 한반도 땅의 천안이다. 그 배경이 되는 가장 핵심 자리,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아, 대단한 자리죠, 이 자리가. 그러면 5마리 용들이 다 이 여의주를 쟁탈을 위해서 다 했는데 어떤 용이 여의주를 품었을까요? 고맙죠. 결국은 어느 용도 네. 여의도를 못 가자. 그러니까 천안은 이제 풍수들이 하는 사람들 얘기에 의하면 그러다 보니까 항상 용이 서로가 경주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운이 싸우기만 하고 이게 안 되는구나. 그래서 기운이 그대로 남는다는 거지. 늘 싸우니까 승부가 안 났으니까. 그러니까 큰 비가 와도 홍수가 없고 가뭄이 와도 큰 가뭄 안 들고 사실 그런 것 같아. 내가 지금 60년 이상 살면서 천안에 대홍수나 대가뭄을 겪은 적 별로 없어. 그렇다고 물이 있길 않아. 가뭄이야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가뭄도 별로 겪은 것이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자연의 혜택이 좀 그런 데서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천안은 용과 봉황의 도시예요. 용은 당연히 뭐 우룡댐류가 있고 봉황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또 하나는 천안이 큰 물줄기가 없는데도 가뭄이 없는 이유는 우물이 많아요.
아까 성정동 벼루물, 여기 통정, 새샘이잖아, 새로운 샘.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의 역할을 하는 아주 지형적으로는 겉으로 볼 땐 별거 아닌데 하나하나 내부를 들여다보면 이런 거대 도시가 생길 수 있을 만큼 그런 아주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혼자 해보고, 어떤 풍수지리학자 말에 의하면 천안은 삼태기형이랍니다. 그래서 삼태기가 이렇게 추스르잖아. 그러다 보니까 머무르는 도시가 아니라는 거야. 뿌려서 날려. 그리고 모으질 않으니까 부자가 없대, 천안 땅에. 그렇지, 자리 잡고 있어야 이게 자리 잡고 있어야지 부자가 생겼는데, 뭐 한화 있잖아요. 한화 원래 저기 공주 사람이 천안 사람 아니잖아요. 네. 그런 얘기도 해요. 그 삼태기가 지금 북쪽으로는 산이 막혀 있고 남쪽으로는 이렇게 탁 트여 있잖아. 형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형태가 이렇게 산이고, 지금 남쪽은 풍색들 그 어마어마한 뜰이 있고, 지금 동쪽, 서쪽에 산쪽이 있고, 북쪽으로도 지금 다 단대 뒷산 해가지고 산으로 막혀 있잖아요. 여기 노태산까지 다. 그게 이제 하나의 삼태기 형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천안이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도시더라고요. 보니까 천안에서 제일 오래된 게 풍세야. 이게 삼국유사에 나와. 삼국유사에 풍세라는 지명이 나오니까. 그 정도로 이 뜰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여기 두정동도 그렇고 여기 선사유적지가 꽤 있잖아요. 그 천흥리 같은 경우는 뭐 아주 유명한, 그리고 곡계천을 따라서 이제 선사유적지가 나 있고, 이런 어쨌든 사람이 살기에는 이게 위에서 보면 여의주는 어쨌든 동그랗잖아요. 그럼 남산도 그렇지. 약간 동그란 형태인가요, 이게? 이게? 지금 사실 저쪽 그 태조산에서 보면 여기가 동그랗게 돼 있죠. 태조산 정상에서 보면 작은 봉우리가 딱 솟아 있고, 그런 느낌으로 이 남산이 보이고, 한마디 더 하고 싶은 건, 남산이라고 한 지명은 사실은요 대명사예요.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어느 동네나 다 어느 있죠. 동네나 다 있죠. 온양에 남산 있잖아요. 우리나라 제일 유명한 남산은 역시 서울 남산. 그렇죠. 근데 사실은 서울 남산보다 더 유명한 건 경주 남산이에요. 경주 남산은 그건 뭐 통일신라 시대 때부터 아주 유명한, 그래서 그 당시에 왕들을 지키는 신앙의 대상이 경주 남산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주 남산은 남산 그 산 자체가 다 그냥 그 보물덩어리잖아요. 이렇게 남산은 지역마다 다 있습니다. 그 쉽게 이제 말해서 남산을 왜곡시킨 건 일본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경복궁의 남쪽, 왕이 사는 거에 남쪽. 일본 놈들은 그거지, 천황이 사는 곳에 남쪽. 그런 의미로 아주 안전히 비하시켰지. 근데 우리가 말하는 원래 남산은 그게 아니에요. 그 지역의 중심지라는 뜻이에요. 남영남자를 쓰긴 하지만 으뜸이라는 뜻으로 쓰기도 합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지역마다 남산이 있고, 그 남산은 그냥 다른 산처럼 이렇게 흘러 가는 산이 아니라 뭔가 의미 있는 것을 다 두죠, 남산에. 그것을 일본 놈들이 신사를 만들면서 전부 다 남산에 설치했지. 전기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 중앙초등학교 자리가 행궁자리야. 궁궐에 있는 남쪽에다가 신사를 설치해가지고 천안의 기운을 딱 끊어버리는 거지. 경복궁 남쪽 남산에다가 신사 설치하고 요 짓을 일본 애들이 한 거지. 그럼 여기도 그럼 이렇게 신사가 이렇게 그래, 설치했던. 저 입구에 우리 계단 올라왔죠? 네. 거기가 신사 여기 있었던. 거기 있었던. 그런 자리죠.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남산이 천안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고유명사가 아니라 대명사다.
신검다리. 간만에 걷네. 집 맞는 거야? 되게 잘 만들었다. 신강, 신강 저기 신검이지 신검. 신강은 셋째 아들이고 견원이가 셋째 아들 신강을 왕을 삼으려고 하니까 후계자 불러주려고 하니까 이제 신검이가 눈치채고 견원을 여기 가둬버린 건데 그 신검 부대하고 맞부딪힌 데가 여기에요. 적전지였어. 그 뒤에 산을 놓고. 그러니까 왕건은 또
태조산부터 시작해서 이 마점산에다가 말을 메고 지휘를 한 거고, 그리고 진짜 역사적인. 그 견훤은 내려온 거지. 이놈들 하고 내려오니까 신검 그 후백제 그 병사들이 왕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무기 다 버리고 간 거야. 뭐 더 이상 볼 게 뭐 있어. 이게 그 싸움의 진실이라고.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구룰마을. 구룰마을이에요. 그리고 더 보이는 산줄기가 백두대간 중에서 금복정맥 산줄기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백두대간은 뭐고 금복정맥은 뭐냐? 대간은 세계적으로 말이죠. 그 나라의 국토의 끝에서 끝까지 산줄기가 한 번도 끊어지지 않는 유일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쉽게 말하면 백두산부터 시작해서 지리산까지 산능선을 계속 타고 내려와요. 이게 백두대간이야. 사람으로 말하면 여기 척추. 우리 왜 맨날 이렇게 우리나라 지도 그려놓고 막 백두대간하고 맨날 그렇죠. 근데 그 얘기를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야.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가를 알아야 되니까. 잘못된 걸. 그게 어쨌든 이 백두대간 개념이 우리 선조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백두대간의 원조는 누구냐? 도선국사. 송리신라 말에 도선국사가 최초로 우리나라의 산줄기를 밝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산줄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다니시면서 조선 중기에 와가지고 이제 신경준이라는 분이 산수고 산수구를 쓰면서 산경표를 만들어요. 그때부터 백두대간이 본격적으로 이제 그게 새로운 학풍이 되는 거지. 실학과 함께 국토를 새롭게 바라보는.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이 국토를 생명체로 봐서 산은 뭐냐? 뼈야. 그리고 강은 피야.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강과 산을 유기적으로 작용한다고 본 거야. 그래서 물은 산을 넘지 못하고 산은 물을 가른다. 이게 기본이야. 우리 조상님들의 그 자연을 본 기본. 산은 물을 가르고 물은 산을 넘지 못한다. 그 능선 줄기를 따라서 간 것이 백두대간이에요. 그게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실제적인 키로수로 1700km. 직선거리로. 그리고 소위 말하는 우리의 위대한 스승 고산자 김정호는 그 백두산을 수없이 갔다 이렇게 말하는데, 뭐 실제적인 말에 의하면 뭐 수없이 간 건 아니고 어쨌든 가긴 갔던 모양인데, 많은 분들이 가진 그 해놓은 기록을 보면서 이제 대동여주를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의 작품이 된 거고, 일본 놈들이 부러워서 그 목판을 훔쳐가려고 그렇게 했다가 못 훔쳐갔잖아. 자, 어쨌든 이 백두대간입니다. 이 백두대간에서 다시 갈라져 나온 것이 정맥이에요. 이 정맥은 13정맥이 있습니다. 13정맥. 그 중에 휴전선 남쪽에 구정맥이 있고, 북쪽에는 4개밖에 없어요. 나는 백두대간 휴전선 남쪽, 그 향로봉에서 지리산까지 왕복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나라의 산줄기를 한번 밟아왔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맥, 구정맥을 다 했죠. 그 구정맥 중에서 충청도를 지나는 것이 바로 금복정맥입니다. 그러면 금복정맥은 왜 금복정맥이냐? 아까 얘기했죠. 우리 조상님들은 우리나라의 자연을 유기체로 봤다고, 생명체로. 금강 북쪽에 있는 산줄기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금강 북쪽에 있는 산줄기가 어디부터 출발하냐? 속리산 천왕봉부터 출발을 합니다. 속리산도 천왕봉이 있어요. 제일 높은 게 천왕봉이에요. 그 다음에 문장대예요. 그래서 문장대 쪽으로, 저기 천왕봉 쪽에서 쫙 해가지고 저기 말티고개, 그 유명한 말티고개로 해가지고 저 증평으로 해가지고 음성으로 해서 어디까지 오냐면 경기도 안성까지 와요. 그 안성에다 갈라져. 뭐로 갈라지냐? 밑으로 내려오면 금북정맥, 북쪽으로 가면 금남정맥이야. 그러니까 금강 남쪽에 있는 산줄기란 뜻이에요. 금북정맥은 금강 북쪽에 있는 산줄기. 그래서 그러면 칠연산까지는 뭐라고 하냐? 한남 궁북정맥.
한강 남쪽과 금강 북쪽에 있는 정맥이라는 뜻이에요. 그 바로 칠연산이 유명한 게 뭐 있느냐? 칠장사가 있어. 그 칠장사가 왜 유명하냐? 첫 번째 유명한 거는 궁예 때문이에요. 궁예가 경주에서 쫓겨나잖아. 그 후궁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왕권 싸움에 밀리니까 죽일까봐 해서 기록에 의하면 세달사로 와. 그 세달사가 지금의 칠연사예요. 그래서 칠장사. 이 칠장사에 가보면 벽화에 애꾸눈이 있어. 화살이 있고. 재밌어요. 가보시면. 칠장사가 이제 유명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칠장사 안성에 있다고. 안성. 그 다음에 또 이제 시기적으로 또 이제 뭐냐, 임꺽정과 칠형제들이 그 있었던 산이에요. 임꺽정과 칠형제들의 스승이 설봉스님이야. 그 설봉스님이 칠장사에 계셨어요. 예. 그래서 임꺽정과 칠형제들이 설봉스님을 찾아서 칠장사에 많이 옵니다. 역시 그것도 벽화에 있어. 가보면. 그 다음에 마지막 암행어사가 뭐 하긴 했지만 그렇게 실제적으로 별로 하지도 않았는데 조선 최고의 암행어사, 지난번에 갔다는 산 어사 방문소. 어사 방문소와 관련된 것이 바로 칠장사예요. 어사 방문소는 아시다시피 호러머니 밑에서 크잖아요. 공부는 잘했는데 계속 그 과거에 떨어지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어머니가 기도를 마지막 마음으로 기도를 간 곳이 바로 이 칠장사 나안전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시험 보는 사람들은 칠장사 나안전에 많이 갑니다. 그 뒷산이 칠연산이에요. 거기서 한남 금북정맥에서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금북정맥과 한남 금북정맥으로. 한남정맥으로 참. 이렇게 해서 쭉 빠져서 요게 여기저기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 칠연산부터 시작한 이 금북정맥은 태안의 신두리까지 갑니다. 저기 신진항까지 갑니다. 신진항 바로 옆에가 해수욕장이 아주 굉장히 이쁜 해수욕장이 있어요. 그 영화 아마 봤을 거야. 이병헌의 초기 작품. 이병헌하고 이은주인가? 번지 점프를 타다. 그 영화를 거기서 찍었어요. 진짜 해수욕장 한가운데 소나무가 탁 있어요. 거기서 끝납니다. 277km. 이게 금북정맥이고요. 그러면 이게 능선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비가 와요. 이쪽으로 물이 떨어지잖아요. 이쪽으로 물이 떨어지면 이게 어디로 가는 거냐? 삭교촌으로 들어갑니다. 저기서 저 유량고개에서 예를 들면 태주산 정상에서 물이 떨어져서 이쪽 방향으로 흘렀다. 그러면 쭉 해가지고 우리 저기 뭐야 아까 천안천 해가지고 삭교촌으로 간다고. 그런데 병천으로 흘렀다. 목천 쪽으로 갔다. 그러면 병천천을 따라가지고 미호천으로 해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부당에서 물쪽이 만나가지고 그게 금강, 공주, 부두산, 금산성 앞으로 해가지고 한 바퀴 쭉 돌아서 백마강으로 해가지고 저기 갈대밭을 지나서 서천으로 해가지고 장안로까지. 이게 순간의 선택이 이렇게 달라져요. 그래서 서해바다에서 만납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래요. 언젠가는 만날 거라고. 그래서 인생은 너무 악하게 살면 안 된다. 그런 말을 제가 이렇게 그 산에 다니면서 얘기를 하죠. 그게 금북정맥. 그리고 우리는 금북정맥 앞에서 지금 산쪽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산쪽이 굉장히 장쾌한 게 어디서 보면 장쾌하냐면 경보고수로 타고 오다가 평택질하면서 왼쪽으로 딱 보면 밤에 성거산 이쪽이 우리 그 안테나가 착착하고 수성산이 착착하면 장쾌한 산 쪽이 하나가 쫙 뻗어 있다고. 금북정맥.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걸 얘기해야 돼.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아주 지겹게 외웠잖아요. 태백산맥, 뭐 차령산맥, 뭐 노령산맥, 뭐 외우는데 사실은 이거는 누가 만든 거냐?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일본의 당시의 동경대 지리학과 교수
고타마라는 놈이 만든 거예요. 이놈은 우리가 근데 왜 만들었냐? 당시에 총독부에서 저기를 받아요. 받아가지고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땅줄기, 땅속 산 다 살펴요. 맥을 찾는 지하자원, 예. 우리나라 자원 침탈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계속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시험에 산맥 기념으로 많이 났었어요. 예, 다 그거죠. 지금은 안 납니다. 그 글이라는 것도 나오고 많이 나왔었어요. 네,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안 납니다. 왜냐면 그게 정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산맥과 정맥 개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지리학자들은 알고는 있지만 말은 안 해요. 왜냐면 그 일본의 고타마가 만든 거기 때문에 당시에 그 동경대 그 고토분지로라고 이놈이 만든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총독부에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자원 침탈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늘 문제가 된 게 뭐냐? 촬영산맥이야. 촬영산맥이 있다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있다 없다. 우리로 말하면 촬영산맥은 금북정맥이에요. 금강 북쪽에 있는 산줄기예요. 근데 그거를 고토분지로는 촬영산맥이라고 했어요. 저희는 다 그렇게 배웠죠. 그렇죠. 그렇게 배웠죠. 그 다음에 노령산맥도 마찬가지예요. 노령산맥은 어디부터 가냐면은 이제 이 정맥 밑에 치맥이라고 있어요. 기맥이라고 있어요. 이 기맥은 어디부터냐면 내장산부터 시작해서 유달산까지 가요. 그게 영산기맥이에요. 그게 노령산맥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고토분지로는. 그것도 애매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촬영산맥은 그러면 무슨 그 지하자원이 많으냐? 여기까지 그 봉수산까지예요. 아산 봉수산 알죠? 봉곡사 뒷산. 거기까지는 금이 남쪽에서 제일 많이 납니다. 지금도 이 저기 뭐야 이 산속에 직산 이런데 옛날에 금 캐던 그 금광 예, 저기가 그렇죠. 예. 엄청나요. 잘못 들으면 큰일 납니다. 산 무너지기 때문에 선거 예고 뒷산 금광짜리 많습니다.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 봉곡사 뒷산 봉수산까지 가요. 쉽게 말하면 세일 중리마을 거기서도 금이 많이 났으니까 금이 왔고 그 다음에 봉수산 뒤로 지나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 석탄, 청양 뭐 이게 다 석탄 쪽이잖아요. 그 고토분지로는 그거를 다 조사한 거야. 땅속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의 자원을 총독부가 침탈해 가는데 앞장선 놈, 그 놈이 만든 학설, 그게 산맥 개념이고, 우리 조상들이 만든 개념은 대간, 정맥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과학적으로 따지면 사실은 고토분지로가 훨씬 과학적이야. 그건 인정해야 돼. 예, 그가 만들었다고 해서 잘못된 거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과연 과학이 앞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과학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도선국사 이래 지금까지 우리는 수없이 많은 우리의 민족의 정서가 담겨 있는 백두대간을 우리는 나는 더 소중히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싶은 거고요. 그러나 우리는 그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시공간으로도 그렇고 혼재한 시대에 살고 있지 하나의 이거 시대는 살고 있지 않으니까 융합적인 사고, 복합적인 사고는 우리는 늘 갖고 살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길을 제가 만들었어요. 박수. 이거 박수. 청소년들 박수. 결합해가지고 네. 이건 청소년들 역사 탐방 이런 상품으로다가 묶어서 내가 만든 블랙홀 하다 보면 수없이 많아. 이걸 내가 2,000개를 만들어 가지고 해놨거든. 끝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아마 시키면 안 돼. 그러니까. 간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